자, 이 단어 로그. 로그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지수의 역연산. 연산을 거꾸로 하는 거. 자, 역연산이 뭐냐면 곱하기의 반대말 나누기, 더하기의 반대말 빼기. 그럼 지수의 반대말 로그. 그렇게 가자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우리가 2에 세제곱을 해서 8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알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번에는 2를 몇 번 제곱했더니 7이 나오는 거지? 를 풀어보자고. 됐어? 그러면 몇 제곱을 해서 7이지라고 하는 걸 아무리 떠올려봤자 숫자가 안 떠오른단 말이야. 여기가 8이면 답은 3이겠지만 여기가 16이면 답은 4겠지만 여기가 7 같은 거기 때문에 네모가 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네모가 분명 어떤 숫자가 있긴 할 텐데 그거를 뭐라고 부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정하겠다 그런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7이다를 루트 7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약속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 이건데 어떻게 쓰냐면 잘 봐. 로그니까 LOG라고 써. 알파벳 3개. 그 다음에 숫자 2개가 들어가거든. 여기에 조그맣게 하나가 들어오고 여기 옆에 중간 사이즈로 하나 들어와. 여기 오른쪽에 들어오는 거는 LOG랑 사이즈를 비슷하게 쓰면 돼. 엄청 크게 쓸 필요도 없고 얘랑 사이즈가 비슷하게 써지고 조그만 거는 이제 여기보다 밑에 적어지는 거야. 이때 내가 관계에 관심 있는 이 지수 형태 표현식에서 우리가 2를 뭐라고 부르냐면 밑이라고 부르지. 그지? 그 밑이 여기에 또 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결과값이었던 7을 여기 옆에다가 적어줘.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그 지수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이렇게 옮겨 적을 수 있다는 거를 그냥 로그라고 한다. 알겠지? 근데 명칭이 있어. 여기서도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를 똑같이 밑이라고 하고요. 여기 들어오는 거를 똑같이 이름이 있을 텐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수가 아니라 진수라고 불러. 밑과 진수. 됐지? 그러면 이제 관계를 하나 이렇게 볼게. A라는 숫자가 있는데 A를 몇 번쯤 제곱했더니 B가 나오지? 이 X 값이 궁금하다 이거야. 요거를 지금부터 X는 하고 뭐라고 바꿀 수가 있는데 X는 로그 A, B라고 쓸 거고 이거는 로그 AB가 뭐 로그 AB라고 할 수도 있지만 로그 A의 B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편한 대로 부르면 돼. 알겠지? 자, 여기 들어가는 A를 우리가 밑이라고 한다 했죠? 여기 들어오는 B를 진수라고 한다 했지? 그러면 밑과 진수의 숫자를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건데 안타깝게도 밑과 진수에는 조건이 필요해. 한마디로 아무나 막 올 수가 없다고. 그거를 밑 조건, 진수 조건이라고 할 거거든? 됐지? 자, 왜 그런 거냐면, 왜 이런 게 생기냐면, 이 지수를 한번 잘 이해를 해봐. 됐죠? 우리 2의 4제곱은 얼마가 있겠지? 가능하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3제곱도 얼마가 있겠지? 가능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제곱은 얼마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2분의 3제곱은 얼마야? 이게 밑에가 음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얘는 16분의 1이 맞아.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2분의는 분명 루트지. 이건 분명히 얼마야? 음수잖아. 얘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한 거에 루트다? 라고 봐주면 이건 이상하지.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허수일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쓰고 하는 모든 걸 할 때는 여기 지수 자리에 들어오는 게 모든 실수가 다 들어올 때부터는 여기 밑에 들어가는 숫자가 양수일 때만 돼. 내가 분명히 2시부터 한다 했지. 그래요? 쉬는 시간에 뭐 하다가 난 너를 기다릴 의무가 없어. 봐. 여기가 마이너스 2의 4제곱 가능,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가능,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4분의 1제곱? 이런 건 되지만 또 이런 건 또 안 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2잖아. 이건 되는 거야. 이거는 없어. 이런 표현은 없어. 이거 허수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밑에가 음수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여기가 엄청 애매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런 거 들어가면 됐다가 막 이런 건 또 안 됐다가 막 그냥 그때그때 왔다 달라져. 그래서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냥 여기 이 x값 자리에 들어오는 게 실수가 전부 다 들어오게끔 얘기를 할 때에는 말이야. 그때에는 반드시 a가 양수일 때로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로그를 하는 이유가 뭐야? 여기 있는 이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일지가 궁금해서 하고 있는 건데 얘가 지금 루트가 나올지 실수가 나올지 뭐 유리수가 나올지 분수가 나올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 근데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게끔 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이상해질 수 있다고. 말 자체가. 그래서 애초에 로그가 등장하는 이유 자체가 지수가 궁금해서 한 건데 그 지수에 들어오는 게 무리수일지 유리수일지 실수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A를 양수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좀 어려운 얘기 한 거고 사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어려우면 그냥 외워도 돼. 나도 고등학교 때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는 밑에 들어가는 숫자가 반드시 양수일 때만 의미가 있다 라고 볼 거야. 근데 조연아? 양수라고 해서 또 모든 양수가 다 필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 A가 1인 거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 생각해봐. 왜 A가 만약에 1이 되면 어차피 1을 몇 제곱해도 무조건 1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1 되는 순간 우리가 X값을 하나로 정할 수가 없는 거지. 1의 3제곱도, 1의 8제곱도, 1의 100제곱도 1이니까. 그래서 이런 로그가 등장하는 배경에서는 우리는 X가 궁금해서 하고 있다는 거를 꼭 이해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A값이 양수인 게 꼭 필요한데 A값이 1인 건 쓸 데가 없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국 여기는 양수가 들어오게 된 거지. 내가 이걸 썼으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 지수 자리에 음수가 오든 루트가 오든 뭐가 오든 계속 할 텐데 양수만큼을 거듭 제곱한 거니까 당연히 B도 양수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에 로그는 지수를 거꾸로 구해서 이 지수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어서 하는 과정인 건데 그때는 반드시 밑과 진수의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납득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몇 개 보자. 2의 x제곱은 16이야. x는 얼마야? 너네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4지. 그걸 4라고 쓰지 말고 로그라고 써보자고. 로그 LOG. 로그 몇에 몇? 로그 2에 16 이렇게 쓰자고. 그러면 3의 x제곱은 7. 뭐라고 적어? 로그 3의 7. 그러면 다시 3의 x제곱은 3이랑 4의 x제곱은 1 써볼게. 얼마야? x는? 로그 3의 3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4의 1이지. 지금 뭐 한 건지 이해돼? 그냥 이 지수 형태 표현들을 전부 다 로그라는 식으로 바꾸고 있는 거 맞아? 그럼 다시 연습할게. 너네가 지금 한 거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연습한 거잖아. 얘네들을 보고 이렇게 써보자. 그럼 거꾸로 가보자. 거꾸로. 얘가 이렇게 써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4의 x제곱을 했더니 진수다. 이렇게 쓰면 되지. 3의 x제곱은 3이다. 3의 x제곱은 7이다. 2의 x제곱은 16이다.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노란색만 색깔을 다르게 쓴 이유가 있는데 잘 보면은 이 결과가 1인 건 너무 당연하지. 이 결과가 얼마야? 4의 몇 제곱이 1이야? 0제곱이지. 그러면 우리는 로그 3의 3 같은 거를 1이라고 부를 거고 로그 4의 1 같은 걸 0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 여기서 되게 치명적인 로그의 성질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로그 A의 1은 A 값에 관계없이 결과가 얼마야? 무조건 0입니다. 이유는 A의 0제곱이 1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A의 A는 얼마일까?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겠지.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 로그 A의
A 세제곱이 있으면 얼마일까? 자, 잠깐만. 헷갈리면 이렇게 봐봐. 이 결과를 네모라고 해보세요. 됐죠? 우리 네모 구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표현을 지수로 바꿔봐. A의 네모 제곱은 얘다 아니야. 네모가 3일 수밖에 없어. 아까 여기 연습했잖아. 4의 0제곱은 1이다. 3의 1제곱은 3이다. 3의 x제곱은 7이다. A의 3제곱은 얘다. A의 1제곱은 얘다. A의 0제곱은 1이다. 이해돼? 그럼 이거를 하나만 더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겠네. 로그 A의 n제곱이라고 거듭제곱이 돼 있으면 정답은 n이다. 이해되고 있나? 이런 거를 기본적인 성질로 가져갈 거야. 자, 여기다가 하나만 쓰고 시작할게. 계속 했던 얘기. A의 x제곱은 b다 라는 표현을 바꿔서 x는 로그 A의 b다 라고 갈 거고, 이때 들어오는 A와 B는 밑과 진수라고 부를 거고, A의 조건은 양수이면서 1은 필요가 없고요. B의 조건은 반드시 양수면 됩니다. 보다시피 B에는 1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기본 성질인 거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봐봐. 지금부터 이제 로그를 계산할 거야. 계산. 로그의 연산. 자, 그 중에 첫 번째.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를 더한대. 다시.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야. 됐어?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합니다. 됐지? 증명할 거야? 증명할 거야? 자, 여기 봐봐. 그리고 그 책에는 증명까지는 잘 안 써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려우면 잘 적어 놓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런 거를 증명할 때는 반드시 요런 숫자들을 mn이라고 치환 잡고 시작할 거거든? 자, 그러면 시작은 이거야. 로그 A의 X가 M, 로그 A의 Y가 N인 거니까 이거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뭐의 몇 제곱은 뭐? A의 자꾸 답해야 돼. 그래야 이게 당연해지는 거야. A의 n제곱은 y야. 됐지? 근데 지금 내가 증명하고 싶은 사실이 뭐냐면 x랑 y랑 어때? 곱해져 있지. 그럼 보라색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봐야겠지. 보라색 두 줄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xy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지겠지. 그리고 이거를 한번 m 플러스 n, x 곱하기 y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네모, 이거를 세모라고 봐. 그리고 이걸 네가 한번 로그식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봐. 됐지? 여기 봐. 이거를 a의 x제곱은 b, x는 로그 ab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수가 혼자 있으면 로그를 붙인 다음 원래 밑이었던 거는 또 밑으로 가는 거고 결과값이었던 게 진수로 붙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이 관계를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지수에 들어있던 게 혼자 있으면 로그를 붙인 다음에 원래도 밑이었던 게 또 밑으로 가는 거고 결과값이었던 게 진수로 붙어옵니다. 맞아? 그러니까 A의 요거 제곱은 얘입니다. 맞아요? 하고 네가 읽어봐. n 플러스 n이 뭐야? n 플러스 n 요거잖아. 증명된 거 맞아 지금? 호령아 이해됐어요? 이거를 너네가 나처럼 이렇게 잘 할 필요는 없지만, 그지? 이런 거를 봐둔 적이라도 있어야, 지수 법칙이 연관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한다의 개념은 로그끼리는 곱한다의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고. 그게 거꾸로라고 지금 계속.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좌뇌와 우뇌가 있지. 머리가 두 개 있는 거야. 뇌가 두 개 있는 거잖아. 왜 두 개일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알씨. 여기를 백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y분의 x. 잠깐만. 오른쪽에다가 설명하고 결과를 왼쪽에다가 하나씩 적자. 자, 1번. 이거는 근데 하나도 빠뜨림 없고 다 해야 돼. 말로 가자.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다. 미치 같은 로그끼리를 더하라 그러면 진수끼리 곱해서 쓴다. 됐지? 그럼 2번. 미치 같은 로그들의 뺄셈은 이라고 얘기할 거야. 진수끼리의 나눗셈인데 왜 나눗셈인지를 여기서 보자고. 자, 빼볼게. 그러면 얘랑 얘랑 뺀대. 얘랑 얘랑 뺀대.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n-n을 구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m 빼기 n이니까. 근데 네가 지금 만든 게 보라색이 지금 얘랑 얘잖아. 자, 보라색 두 개를 갖고 뭘 해야 m하고 n이 빼지겠냐고. 보라색끼리 나눠야 빼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이랑 나눠서 x 나누기 y라고 쓰겠지. 그럼 이게 a의 n-n제곱은 y분의 x겠지. 그럼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로그 a의 y분의 x겠지. 이해돼? 이렇게 가자. 헤이. 덧셈이면 진수끼리 곱해. 뺄셈이면 진수끼리 나눠. 나누는데 누가 분모야? 빼기 당하는 식기가 분모야. 됐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 밑이 같아야 돼. 애초에 모든 증명이 지금 어땠어? 여기에 밑을 내가 같게 설정했으니까 둘 다 밑이 A였으니까 그러니까 지수법칙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B였으면 되겠냐고. 안 되지. 알아듣지? 세 번째, 로그 A에 B가 있는데 보다시피 밑에 있는 A랑 진수에 있는 B가 둘 다 거듭제곱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M제곱, 여기에 N제곱 이렇게. 그러면 결론부터 써주면 이때는 여기 거듭제곱이 없는 버전으로 A랑 B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때 이 거듭제곱, 지수에 있는 MN이 앞으로 튀어나갈 건데 밑에 있는 M은 분모로 갈 거고 진수에 있는 N은 분자로 갈 거야. 이해됐어? 자,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 자, 이거를 지금 왜 얘가 M분의 N에 로그 A의 B라고 나오는지를 지금 해보자는 거지? 됐어? 이 값을 이렇게 써볼까?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라는 값이 지금 뭔지 모르니까 얘를 한번 제가 세모라고 해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A의 M제곱을 전체적으로 세모제곱하면 그게 B의 N제곱이랑 같아요 라고 써있는 거 맞아요? 맞지? 왜냐면 요거의 요거 제곱은 진수다가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이 A의 M 곱하기 세모제곱을 하면은 그게 B의 N제곱이다가 되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N을 여기다가 잠깐만 M 곱하기 세모를 여기다가 나눌까? N을 나눌까? N을 나누자. 그러면 A에 N분의 M 곱하기 세모 라고 써있는 게 B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로그 형태로 또 바꾸면 N분의 M 곱하기 세모가 혼자 있으면, 지수가 혼자 있으면 로그를 붙이고 원래 밑에 있던 게 또 밑으로 들어오고 B가 여기 따라온다. 이 얘기지. 근데 내가 관심 있던 건 뭐였냐면 이만큼을 세모라고 하는 게 얼만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이 세모를 혼자 남기려면 이제 n분의 m을 일로 보낼 거 아니야.
이 n분의 m을 이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세모는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와? n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가 나오겠지. 그게 지금 저기 있는 노란색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 알아듣겠어? 자, 그래서 봐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여기서 밑에 있는 것의 거듭제곱의 숫자는 바깥으로 나갈 때 분모로 나간다.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이 바깥으로 나갈 땐 분자로 나간다 라고 보자는 거야. 그 나간다가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로그 16에 125가 있다고 해봐. 됐지? 근데 보다시피 16이랑 125는 소인수분해가 되잖아.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녀석을 16 대신에 2의 4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125를 5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거듭제곱의 숫자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4랑 3이 없게끔 해갖고 로그 2의 5라고만 쓸 거거든? 그러려면 그 앞에다가 뭘 붙인다? 4분의 3배를 붙인다. 4가 앞으로 나가서 분모, 3이 뭐 위로 나가서 분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알아듣겠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까? 로그 a에 아까 a의 n제곱 너네가 n이라고 했잖아. 그 n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거듭제곱에 지수가 없죠? 지수가 없는 거 사실 1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1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n이 앞으로 끄집어내지면 1분의 n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 지수들이 없는 버전으로 쓰게 되면 그게 로그 a의 a인 거잖아. 근데 로그 a의 a가 니네가 1이라며. 그러니까 그냥 얘가 n인 거지. 다 지금 같은 말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알겠지? 성질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밑변환 공식? 기왕 하는 거 쭉 합시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름은 밑변환 공식이고 밑 변환 공식. 로그를 공부할 때 항상 보면 알겠지만 모든 연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항상 밑이 같아야 되거든요. AA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두 로그가 밑이 달라. 뭐 하나는 로그 2의 3인데 밑이 2인데 하나는 로그 5의 8이래. 밑이 달라. 이런 식이라서 밑이 달라버리면 이거를 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곱할 수도 없잖아. 그지? 이런 식이니까 뭐 할 게 없는데 내가 지금부터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친구의 밑을 5가 아니라 2라고 바꿔줄 수만 있으면 밑이 같아지니까 그때 뭘 할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밑을 같게 할 수 있을까? 이건데 봅시다잉. 결론부터 먼저 가는 거야. 로그 A에 B라고 있어. 얘는 지금 밑이 A잖아. 근데 이 밑을 A라는 숫자 말고 C라는 밑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때는 분수 형태가 등장하면서 로그분의 로그가 될 건데 내가 바꾸고 싶은 문자인 밑이 있겠지. 그 밑을 C라고 잡으면 여기다가 똑같은 밑을 적어주고 그리고 원래 밑에 있었던 숫자가 말 그대로 밑에로 가는 거야. 분모로. 원래 진수에 있던 거를 분자에 써주는 거야. 이게 왜 되는지 설명할 거고.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 5의 8 같은 거를 밑이 5짜리인 걸로 바꾸재. 그러면 밑이 2짜리인 걸로 바꾸재. 그러면 로그 분모 분자에 써주고 내가 바꾸고 싶은 밑이 2니까 여기다가 2라고 적어주고 원래 밑에 있던 5를 분모로 원래 진수에 있던 8을 분자로 보내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어쨌거나 이것도 숫자니까 숫자분의 숫자니까 그냥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됐나? 이렇게 써먹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왜 되냐 이거지. 왜가 됐어? 이거는 아마 문제를 보시면 있을 거예요. 밑변환 공식에 증명 문제가 없을 리가 없는데 RPM이라서 없구나. 센이었으면 있었을 텐데. 슬프다 슬퍼. 자, 이거 봐봐. 됐지? 자, 로그 C의 A를
잠깐만. 로그 C의 A를 M 하고 써볼게. 그리고 로그 C의 B를 N 하고 써볼게. 됐어? 아니, 그지?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C가 없는 상태의 A랑 B만 갖고 뭔가 식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C의 M제곱은 A, C의 N제곱은 B라고 써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야 봐봐.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식을 잘 변형해서 이 C가 없는 이제 얘가 나오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 잠깐만. 얘를 M, 얘를 N이라고 치환했을 때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건 이런 거죠. 로그 A의 B를 풀었더니 그게 N분의 N이 나오게 이렇게 되었다 라는 사실만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는 거 맞지? 이해됐어? 근데 이 흰색을 가지고 파란색이 나오게끔 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C를 M제곱하였더니 A, C를 N제곱하였더니 B라는 거니까 이 초록색을 네가 어떻게 요리하고 양념하고 잘 바꿔야 얘가 되겠느냐 이거지. 보니까 지금 여기 거슬리는 C가 있잖아. 여기 C가 없는데. 그럼 여기 있는 C를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라고. 방법은요, 뭐냐면 여기다가 N제곱, N제곱을 해서 C의 MN제곱은 AN제곱. 같은 말 맞아? N제곱, N제곱 해주면? M제곱, M제곱 해주면 똑같은 거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어차피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내가 주황색을 만드는 것도 똑같은 말인 거니까. 근데 만들고 봤더니 어차피 여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두 마리가 똑같다고 하면 되겠네. 그럼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건 또 무슨 말이지? A의 N제곱은 B의 M제곱이랑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M을 나눠볼게. A의 N분의 N제곱은 B가 되겠지. N분의 1제곱을 해주면 그러니까 M을 1로 보내면 분수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로그 형태로 바꾸면 N분의 N이 혼자 있으면 로그 형태가 등장하고 원래 밑이었던 건 또 밑으로 가는 거고 B가 여기 붙을 거 아니야. 같은 말이네.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이게 왜 되는 건지는 참 모르겠어. 근데 한 줄 한 줄을 잘 읽어봐. 결국에 요렇게 써 있는 거를 얘가 되게끔 하는 걸로 증명을 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인데 그때 분자에 써 있는 거를 각각 MN이라고 치환했더니 초록색이 등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초록색을 가지고 N제곱을 해서 주황색, M제곱을 하고 주황색인 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거니까 얘네 둘이 같다고 해주면 그리고 똑같이 M분의 1제곱을 해가지고 M분의 1제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똑같은 말인 거니까 그걸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랬더니 여기 있는 M과 N이 원래 요거였으니까 증명이 끝나버렸네 하고 그냥 와 신기하다 하면 되는 거야. 그치? 항상 모든 증명은 뭐다? 니네가 엄청 잘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4번은 뭐라고 쓰는 거냐면 로그 A에 B가 있는데 그거를 로그분의 로그 형태로 바꿔주면 내가 쓰고 싶은 새로운 밑이 C였다 라고 잡았을 때 원래 밑에 있던 게 분모, 원래 진수였던 게 분자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 되면은 이 4번에서 파생되는 게 하나가 있어. 여기서 밝혀지는 거. 로그 B의 A라는 거는요. A랑 B를 위치를 바꾼 거. 그거는 로그 A의 B의 역수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여기 지워도 되죠? 자, 로그 B의 A 밑을 A라고 바꿔볼게. 여기 밑이 B인데 여기 밑을 A라고 바꿔볼게. 그러면 일단 밑을 바꾸고 싶으니까 무조건 로그분의 로그부터 쓰는 거야. 자, 내가 바꾸고 싶은 밑이 얼마라고? A라고. 여기다가 A라고 쓰겠지. 그 다음에 원래 밑에 있던 거를 분모로 보낸다며. 원래 진수에 있던 거 분자로 보낸다며. 바꾸곤 했더니 분자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라는 건 무슨 얘기? 로그 A의 B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원래 표현에서 밑과 진수의 위치를 거꾸로 쓰고 싶은 상황이 있으면 역수를 쓰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됐지? 딱 요 정도 성질까지가 있는 거고 지금 거기 책에 다 써 있을 거야 앞에. 그게 왜 되는지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고. 됐죠? 한 2개 정도 얘기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A에, 여기 보여, 이거? 여기 적어줄게, 그냥. A에, 로그 A에 B가 있어. 네? 이거 숫자지, 그냥. 그러니까 어쨌거나 A에 어떤 거듭 제곱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 거듭 제곱의 숫자가 요상하게 들어간 것 뿐이야. 그러면 그 결과는 뭐일 거냐면은, 그냥 B야. 형태를 이렇게 볼게. 형태 봐봐. 지금 형태가 뭐냐면 밑에 뭐가 써있고 지수에 뭐가 써있죠. 근데 지수가 하필이면 로그라고 써있는 거지. 근데 그 지수 자리에 로그 어쩌고가 써있는데 다행히도 여기 밑과 로그의 밑이 같은 상황인 거야. 그때는 여기 진수 자리에 있는 B가 그냥 정답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없는 취급할 수 있다고. 알겠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이거를 또 모르니까, 이 결과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네모라고 해봐. 그리고 이걸 로그 형태로 바꿔보면은, 이 지수 형태를 네가 로그로 바꾸려면, 지수가 혼자 있으면, 됐지? 지수가 혼자 있으면, 원래 밑에 있던 게 또 밑으로 들어오는 거고, 결과에 있던 게 진수로 들어오는 거라며. 그럼 당연히 네모가 B지 뭐야. 양쪽을 보세요. 로그 똑같지, A 똑같지. B랑 네모랑 안 똑같은 게 더 이상해.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에 로그 2의 5제곱 뭐 이런 지랄을 하면은 얘는 그냥 뭐야? 그냥 5야.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지워가지고 그렇게 쓰겠다는 거지. 연습할게. 4에 로그 2의 7제곱 이렇게 써볼게. 됐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2이고 여기 4니까 안 똑같은데요?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그지? 천천히 해봐. 니네가 아는 걸로 해봐. 4는 2의 제곱이잖아.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라는 거를 로그 2의 7제곱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도 숫자야, 숫자. 그러면 거듭 제곱에 또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할 거 아니에요? 지수끼리 곱하니까 이제 2 곱하기 로그 2의 7이겠지. 근데 이런 방식을 쓰려면 여기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이 퓨어하게 있어야 되거든. 그냥 깔끔하게 있어야 돼. 뭐가 개수가 없어야 돼. 근데 개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개수 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거를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2를 로그 2의 7의 제곱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7의 제곱에서 요 2가 앞으로 끄집어 내려간 게 얘가 됐겠지. 그러면 여기가 2의 로그 2의 7의 제곱이니까 49잖아. 그럼 그제서야 여기 똑같이 맞아 떨어지고 개수도 없는 거니까 답은 49다가 되겠지. 뭐 하는지 알겠어? 여기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그래서 막 로그 처음 가르치다 보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막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뭐부터라는 건 없어, 사실. 그냥 알고 있는 걸 다 갖다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잠깐 볼게. 봐봐.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요. 앞에 개수가 없어요. 여기 앞에 개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개수가 2 같은 게 붙어 있다면 여기 있는 2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올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앞으로 많이 할 거라고. 알겠지? 자, 이 공식들을 받아들이고 연습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건 항상 이런 거부터 합니다. 자, 3 곱하기 로그 2의 5가 있어. 이거를 저기 3을 없애볼게. 알겠지? 어떻게 없앨 수 있지? 여기 3을 이 5 쪽으로 보내줬다고 생각해 볼 거야.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5의 3제곱이랑 같았겠죠? 그지? 그러면 얘를 로그 2의 125다라고 써도 되는 거네? 근데 질문, 이 3을 꼭 5쪽으로만 보낼 필요는 없어. 이 3을 2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거야. 생각해봐. 여기 있는 거듭제곱이 바깥으로 튀어나갈 건데 나가서 3이 됐대. 근데 밑에 있는 거듭제곱의 숫자는 바깥으로 나갈 때 역수로 나간다며. 역수로 나갔는데 3이래. 3분의 1이었겠지. 물론 누구나 이렇게 쓰고 싶지. 이렇게 쓰고 싶은 변태 새끼는 없을 거야. 나도 아는데 중요한 거는 얘랑 얘가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하는 건 중요하잖아. 됐어요? 로그 8에 25에 3이라고 있어. 3 곱하기. 이걸 제일 이쁘게 바꾸면 뭘까? 그럼 바꿔볼까? 여러 가지로. 일단 저 3부터 좀 치워줘봐. 자, 3을 만약에 25쪽으로 치운다고 해볼게. 그러면 로그 8에 25의 세제곱이지. 그리고 8과 25를 각각 소인수분해 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8은 2의 세제곱이고 25는 5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5의 6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배운 이 노란색 얘기에 의해서 3은 나갈 때 3분의 1로 나가고 6은 나갈 때 6으로 나가면 얘는 3분의 6의 로그 2의 5랑 같은 거지. 3분의 6은 그냥 숫자 2니까 2 곱하기 로그 2의 5랑 같은 거지.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잡았는데 결과가 여기까지 오면 되거든? 됐어? 근데 이거를 또 보면 선생님 근데 그렇게 했더니 2가 또 개수가 붙어 있는데 이 2를 치울 수는 없나요? 아, 너가 치워봐 그러면. 얘를 5로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 뭐에 뭐? 로그 뭐에 뭐? 로그 2에 25라고 써도 되겠지. 근데 여기 있는 2를 만약에 여기 밑쪽으로 치워봐 라고 하면 뭐라고 쓰겠어? 2분의 1제곱일 거니까 로그 루트 2의 5라고 써도 되겠지. 지금 써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같은 말이야. 근데 언제 뭘 써야 제일 편리할지는 네가 문제를 좀 풀면서 감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고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거고. 됐어? 대체로 내가 알려주면 여기 봐봐. 대체로 알려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밑과 진수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거듭제곱이 아닌 형태로 쓰는 것까지 가는 게 나아. 여기 있는 8 같은 거, 25 같은 거, 여기 있는 25 같은 거 이런 거 다 별로야. 일단은 여기가 거듭제곱이 없겠어. 그러면 앞에 개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 개수를 너가 치워줘야 될 일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얘를 밑으로 보낼 건지 위로 보낼 건지를 고민하면 되지. 항상 모든 거를 풀 때는 이런 거 풀 때 이거 소인수분해 덜 돼 있다. 이거 덜 돼 있다. 일단 이 새끼부터 건드려야겠다. 그냥 그거부터 하는 거야. 해서 여기가 더 이상의 거듭제곱이 안 나오는 걸 먼저 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런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거를 할 때는 개수가 없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이 개수를 치우는 거를 네가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됐지? 얘기는 거의 다 했고 이제 문제 풀면 연습할게. 여기 되게 힘든 단원이야. 해서 잠깐만 문제 풀 건데요. 얘들아 18쪽에 책 보면 로그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개 식 써 있는 거 보이지? 그 식들을 지금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눈에 빨리 익혀봐봐. 알겠죠? 그걸 익히고 나서 문제를 같이 풉시다. 자, 갑시다. 146번.
자, 로그 루트 3의 a제곱, 루트 3의 a를 했더니 4. 이거 지수로 바꿀게. 어떻게 구해? 무슨 뜻이야, 이거? 뭐의 몇 제곱은 뭐다? 루트 3을 4제곱 하였더니 a다. 그럼 a가 얼마예요? 9가 되겠죠? 할 말 없습니다. 그 다음, 로그 9분의 1에 b를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됐지? 자, 여기서 하나 알려줄게. 봐봐. 로그 a에 b가 있어. 됐지?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실 마이너스는 로그 a에 b의 부호를 바꾼 거고, 아니면 로그 a에 b를 뭐 빼라는 거고, 뭐 그런 의미잖아.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곱하기 로그 a의 b라고 봐도 되지. 그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b 쪽으로 처리한다고 치면은 얘는 로그 a의 b분의 1이랑 같겠죠.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1을 a 쪽으로 보낸다고 치면 얘는 로그 a분의 1의 b랑도 같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이나 진수에 뭔가 역수 형태로 대놓고 써 있으면 이거를 역수가 아닌 a로 바꿔주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있는 그대로 선생님 9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한 거는 b예요 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너네가 잘 보려면 9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9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9의 마이너스 1제곱의 b니까 그 마이너스 1제곱이 나갔다고 쳐서 요렇게 써있다고 봐도 된다고. 그럼 처음부터 이 헷갈리는 마이너스 같은 거나 여기 있는 분수 같은 거를 최대한 없는 상태로 갈 수 있잖아. 이거 너네 하다 보면 되게 많이 틀려. 분수, 음수 되게 헷갈린다고. 알겠지? 이렇게 바꿔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주황색으로 가서 양쪽에 마이너스를 떼주면 로그 9의 b는 2분의 1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9의 2분의 1제곱은 b니까 b는 3이다 하면 되겠지. 맞니? (150번) 방금 거 얘기 됐어요? 네. 150번. 자,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로그가 정의된대. 150번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밑과 진수의 조건 얘기하는 거야. 자, 밑 조건은 뭐냐면 x-2라는 숫자가 양수이면서 1은 아니다 라는 거지. 그치? 밑이 1이 아닌 양수다.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진수에 써있는 숫자가 양수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정수 x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위에 거에서는 x가 2보다 크다. 근데 x가 3은 아니다. 여기서는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7이 음수다가 나올 테니까 x-1, x-7 음수. 그래서 1과 7 사이의 x값. 자, 1과 7 사이의 정수 x인데 2보다는 커야 되면서 3은 아니래. 얼마부터 시작? 4부터 시작. 7은 안 되니까 이렇게 끝. 개수는 3개, 더하면 15, 뭐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자, 154번. 별것도 아닌 대표 문제인데도 벌써부터 이제 너네를 꼴받게 할 건데, 이거 두 개만 잘 명심하자고. 첫 번째, 밑을 통일한다. 밑을 같게 한다. 두 번째, 개수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건지 다 얘기했던 거야. 앞에 붙어있는 개수, 이런 2분의 1 같은 거를
진수로 보낼 수도 있고 밑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밑을 갖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써볼게. 일단 하나하나 쓸게. 하나하나. 자, 5 곱하기 로그 5에 5제곱근 2. 그지? 자, 얘는 뭐랑 똑같을지를 생각해 볼게. 일단 봤더니 여기 있는 모든 표현이 다 밑이 5야. 그 밑은 통일돼 있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개수들만 내가 잘 처리하면 되지. 근데 여기 있는 5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처리할 수 있지? 여기 있는 5를 이 진수 쪽으로 보내주자 라고 생각했을 때 5제곱근 2라는 표현의 전체 5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치? 그러면 결국 5제곱근에 또 5제곱근이니까 5제곱이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맨 앞에 표현은 요거랑 같은 말인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로그 5의 루트 11에 이거는 뭐 건드릴 게 없어요. 물론 이거를 니네가 선생님 전 루트가 너무 싫어요. 전 루트가 너무 싫어서 얘를 로그 5의 10이라고 한 다음에 이게 루트가 지금 요거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 2분의 1제곱을 내려가지고 초록색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 근데 그래주면 오히려 개수가 생겨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인데 둘 중에 뭐를 갖고 풀 건지는 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세 번째 마지막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5의 8이래. 그럼 여기서도 2분의 1이 그냥 있는 상태로 풀 수도 있지만 2분의 1을 여기 갖다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잠깐 마이너스는 떼고 갑시다. 얘를 로그 5의 8의 2분의 1제곱 이라고 해도 되겠지? 아니면 뭐 2루트 2라고 해도 되는 거고 루트 8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갖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요거랑 요거를 더한다. 그리고 얘를 나눈다잖아. 뺀다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고 얘를 빼는 과정에서 진수끼리 곱하고 진수를 나눈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개수가 없는 버전으로 가는 게 제일 낫겠지. 그지? 알아듣겠어? 자, 그래서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루트 10 빼기 로그 5의 2루트 2가 될 테니까. 맞니? 로그 5의 자, 진수끼리 다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2루트 10. 근데 얘를 뺄 거니까 이건 나누겠지. 그럼 여기 써 있는 거는 분자에는 2 곱하기 루트 10이고 분모에는 2 곱하기 루트 2인 거잖아. 약분 치면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로그 5의 루트 5랑 같아.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더 가서 얘를 2분의 1이라고 써야겠지. 그래야 5의 2분의 1제곱이 얘니까. 알겠지? 자, 158번 위에다가 제가 유도해 드릴 테니까 공식처럼 써보세요. 첫 번째,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역수라 그랬지? 그러면 뭔가 밑과 진수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들끼리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1이라는 거죠. 됐지? 그러면 하나 더 쓸게. 로그 A의 B가 있어. 그리고 그 옆에 로그 B의 C가 있어. 어떤 상태냐면 로그끼리 곱하기야. 자, 여기 어디를 봐도 로그끼리 곱하기 공식은 없어. 로그 곱하기 로그는 공식이 없어, 얘들아. 알겠지? 로그랑 곱하는 건 공식이 없어. 근데 그 공식처럼 쓸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지금 이런 거야. 유형 4번에 있는 거. 그게 언젠지를 지금 보겠다는 건데, 알겠지?
로그끼리 곱하는 상황인데 뭐냐면 진수가 바로 다음번에 있는 밑이랑 같을 때는 로그 A의 C랑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B랑 같으면 요만큼이 없는 것처럼 삭제시켜가지고 A랑 C 갖고 풀 수 있다라는 뜻이겠지. 근데 그게 왜 되는지는 너무 당연한 건데 봐봐. 로그 A의 B 곱하기 자 로그 B의 C잖아. 로그 B의 C를 밑이 A짜리인 걸로 바꿀게. 그럼 로그분의 로그가 붙겠지. 자, 이 녀석을 밑이 A인 걸로 바꾸면 원래 밑에 있던 게 분모로 갈 거고 원래 진수였던 게 분자로 간다며. 그러면 에이치 당연한 거지. 됐어?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식처럼 써놔봐. 됐죠? 그러면 갈게요. 이거 뭐랑 같을까요? 로그끼리 곱하기네. 로그끼리 곱하기는 밑이 같은 게 아니고 진수랑 그 다음번 밑이랑 같을 때를 보는 거야. 5랑 5랑 같네. 그럼 여기 5랑 로그 5가 없다고 치면 얘는 로그 3의 7이랑 같겠네. 그치? 그러면 그 뒤에다가 연달아서 로그 7의 9를 곱하라고 했네. 그러면 요 놈이랑 또 곱하려고 봤더니 어때? 여기 있는 진수가 또 그 다음 밑이랑 같네. 그럼 남아있는 건 로그 3의 9만 남겠네. 로그 3의 9는 얼마야? 그치? 이렇게 냅두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가 자연수나 분수로 나올 수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지. 얘들아 로그 3의 9 같은 거는 2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얘는 답을 2라고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 속에 답이 로그 3의 8이면 그대로 둬도 되고 아니면 8을 2의 세제곱이라고 봐서 3을 앞으로 내려서 여기까지 가도 되지. 됐어? 근데 이런 식으로 와 있을 때는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뭐라고 알 수가 없는 숫자인 거니까 냅두는 거고 다만 지금 풀고 있는 건 로그 3의 9니까 이건 답이 2인 걸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속의 답을 로그 3의 25 이런 걸 만났을 때 보통은 어디까지 쓰는 게 맞냐면 거듭 제곱이 안 될 때까지 쓰는 거야. 그래서 로그 3의 5 그럼 2가 있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너네가 주관식이나 서술형의 답을 보면은 요렇게 써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있는 게 훨씬 많을 거야. 알겠지? 몇 개만 더 해봅시다. (162번) 자, 딱 보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제발 지수에 있는 것끼리 계산 좀 합시다. 알겠지? 자, 지수 먼저 계산할 건데 지수를 봤더니 어때? 여기다가 쓸게. 자, 4 곱하기 로그 9의 2 3 로그 3의 4 빼기 로그 3의 8 됐지? 자, 로그끼리 덧뺄셈을 할 때는 뭐부터 한다고? 밑부터 같게 한다고. 밑을 같게 할 거고 진수끼리 곱하고 진수끼리 나누고를 할 거기 때문에 개수가 없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너희들의 생각은 첫 번째 밑을 통일하고 싶다. 두 번째 개수를 모두 1로 맞추자. 그러면 여기 있는 8을 보고 2의 세제곱이 존나 마렵고 3을 내리는 게 너무 마렵지만 하면 안 돼. 개수가 1로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2의 제곱인 거 처리하는 거 아니야. 냅두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 있는 4는 빨리 치우고 싶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먼저 4를 냅두고 밑을 통일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있는 9를 3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됐어? 이만큼 미친 거야. 얘가 진수인 거고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4 로그 3의 8까지 갈게. 그러면 앞에 있는 노란색에서 이렇게 쓸 수 있나? 여기 있는 2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2분의 1로 나갈 거니까
걔가 4를 만나면 2가 되겠지. 그리고 2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되겠지. 거기다가 로그 3의 4, 로그 3의 8까지 오겠네. 그럼 로그끼리 다 밑이 같으니까 이제 막 진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고 싶은데 개수가 1이고 개수가 1인데 개수가 1이 아니네. 그럼 여기 있는 개수를 1로 만들려면 여기 있는 2를 처리해야겠네. 근데 그 2를 처리할 때 밑으로 보내면 아까랑 똑같겠네. 나는 지금 밑을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밑은 건드리면 안 되네.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2를 여기로 보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잖니. 이해됐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로그 3의 4, 가운데 있는 건 로그 3의 2, 마지막에 있는 건 로그 3의 8 이렇게 있겠네. 맞아요? 여기 있는 2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2의 제곱이니까요. 로그 3의 4가 되겠죠? 내가 눈이 나빠서 그래요. 됐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드디어 밑도 같고 개수도 없으니까 진수끼리 곱하고 나누면 되겠네? 아우 힘들어. 4 곱하기 4 나누기 8이겠지. 로그 3의 2겠지. 이런 건 또 이제 괄호 쓸 필요가 없어요. 로그 3의 2라고만 쓰면 되고 이렇게. 보다시피 얘네끼리 거듭제곱도 아니고 서로 소거하니까 더 바꿀 게 없어. 이건 이대로 무리수니까 냅두면 돼.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끝났어요. 됐지?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지수 계산한 거잖아. 지수.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27에 로그 3의 2제곱이다 까지가 내가 하고 싶은 정답인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27과 여기 있는 3이 또 안 똑같잖아. 얘를 3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밑을 3으로 만들어야 똑같겠지. 3의 세제곱에 로그 3의 2가 되겠네. 그러면 다시 3의 3 곱하기 얘가 돼서 3 로그 3의 2가 되겠네. 그냥 여기 있는 개수 3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3의 로그 3의 8제곱이겠네. 드디어 여기 같아졌으니까 싹 무시하면 답은 8이겠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어요? 힘들다. 나도 힘들고 너는 힘들지.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야. 초등학교 애들 여기 봐봐. 이거 하고 시작. 어? 자, 이걸 하는데 혹시 너네도 그러냐? 4, 7, 9, 12, 14, 17 하지 말고 우리 고딩이나 돼가지고 2가 4개네, 3이 3개네 하는 거잖아. 이해되지? 맞지? 근데 사실 이거를 초딩들한테 설명할 때 어디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 얘들아 2개랑 3개 더하는 거랑 3개랑 2개 더하는 건 같지? 네! 막 이래. 그래서 더하기는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래서 여기 있는 2랑 3 위치 바꿔도 되지? 네! 그럼 이제 2를 다 앞으로 밀고 3을 다 뒤로 밀어도 되지? 네! 이걸 설명을 존나 해. 그 다음 뭐 하겠어? 근데 2를 4번 더하겠다는 거는 2가 4개 있다는 거지? 네! 그럼 얘가 2가 4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되지? 이런 과정을 가는 거잖아. 너네가 볼 때 너무 당연한 건데 초등학교 4학년들이 볼 때 존나 어렵지 않을까? 내가 지금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그런 거라고. 니네가 볼 때는 이거를 막 개수를 왜 씨발 이렇게 하고 막 바꾸고 막 어렵잖아. 지금 니네가 배우는 저 수준이 요거 순서 바꾸고 이거 곱하기로 바꿀 수 있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니네가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처음 할 때 당연히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계산 문제를 풀어야 돼. 하다 보면 근데 너네가 이걸 오랜만에 만났어. 오랜만에 만나서 오랜만에 이 문제를 풀 때 아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하면서 네가 이거를 막 공부하고 고민하냐? 아니잖아. 그냥 그때 했던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한 방에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잖아. 이거 니네가 나중에 60살이 넘어도 할 수 있겠지.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냥 계산 문제 연습한다고 생각해. 대신
그냥 무턱대고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거를 왜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면서 해봐. 알겠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공식들은 전부 다 뭐였어? 로그끼리의 덧셈과 로그끼리의 뺄셈 같은 것들을 할 때 전부 밑이 같은 상태로만 할 수 있었어. 밑이 같은 상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밑을 같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그치? 근데 밑을 같게 만들어 놓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는 앞에 개수가 또 없어. 그래서 그 개수를 처리하는 것도 또 생각하는 거잖아. 알아듣겠지? 딱 요런 거야, 요런 거.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지금이 3분이니까 딱 10분부터 합시다. 10분부터 하고 10분부터 유형 6번부터 할게요. 알겠죠?